충남 보령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오사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이들 키우는 남편의 아내 되는 한여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1년 6월에 보령으로 이주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으로 이주를 하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부터 이야기하면 저는 이게 옛날부터 어린 시절은 자연에서 좀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물론 부산에 살았지만 바로 뒷산이 있어서 막 여름에 뭐 가지 잡고 뭐 봄에 버찌 따고 산에서 했던 활동들이 되게 몸에 익어 있고 그게 추억이 되게 오래 가거든요. 뭐 학교에서 배운 거는 기억이 안 나지만 거기서 뛰어놀았던 건 너무 기억이 나서 아 우리 애도 자연이랑 가까운 곳에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옛날부터 해왔는데 마침 코로나가 이제 터졌죠. 저희가 귀촌하기 전에 그 즈음에 강원도 여행을 갔어요. 우리 첫째 네. 로라를 데리고. 근데 정말 산골에 가게 하나 없는 정말 우리가 묵고 있는 숙소밖에 없는 곳에 갔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한겨울이었는데도. 조금 보충 설명을 하면 그 여행을 가게 된 것도 딱 코로나 터지고 한 달쯤이었을 거예요. 애들 막 마스크 써야 되니까 너무 갑갑하잖아요. 근데 로라가 이제 한참 뛰어놀 때인데 그래서 아 우리 너무 답답하다. 우리 사람 없는 산골로 마스크 벗는 여행 가보자. 맞아. 가보자 네. 해서 2박 3일을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4박 5일 있었나? 맞아. 거의 일주일 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연장을 그냥 한 거예요. 동안. 그래서 아 이런 사람 너무 좋다. 그리고 그분들도 이제 아직 그 동네에는 코로나가 안 오는 시기라 가지고 마스크 없이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 별 보고 막 불 맞아, 피우고 기타 치고. 막 그 너무 그게 좋아가지고 근데 그 여행을 마치고 저희가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애기 재우고 새벽에 보게 돼요. 리틀 포레스트를 보고 딱 끝난 시점에 저희가 눈 마주치고 가자. 시골로 가자 해서 그 영화 보고 이제 아침이 된 날 아이를 맡기고 시골로 집을 보러 가요. 그 즉시요? 그 전에 그럼 사실 이전에 계속 귀촌에 대해서 두 분이 의견을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시골로 이사를 간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영화 보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막 매물 막 보는 거예요. 막 매물 보더니 그리고 양평이 괜찮은데 이러고 이제 양평으로 먼저 바로 가보신 갔었죠. 거예요? 네. 처음엔 양평으로 왔어요. 가까운 양평으로 네. 왔는데 야 돈이 좀 더 필요한데? 야 마당이 없네? 이래서 조금 더 내려가고 그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충남 홍성 그리고 보령 이렇게 오게 됐죠. 사실 보령이라는 지역을 선택하게 된 데는 돈뿐만이 아니라 산 있고 바다 있고 기차 있고 기차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 그렇지. 네. 110km 이 중요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빵빵 뚫려 쭉쭉. 네. 아 기차역도 가까워요 여기서요? 대천역. 대천역이 있어요. 교통 좋고 산 좋고 물 좋고 바다 좋고. 그럼 그렇게 찾아보시고 여기까지 오게 된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어요? 저희가 집을 그 영화 본 날 처음 날부터 이제 보러 다녔잖아요. 네. 그 주부터 해서 주말마다 보러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반? 한 달 반 만에 집을 계약을 했죠. 보령에. 한 달 반 만에 계약이요? 한 달 반 만에. 네. 엄청 짧은 기간 같은데. 한 번 갈 때 이제 뭐 토요일 날 3집, 일요일 날 4집 뭐 이렇게. 어떻게 그 집을 찾아보셨는지도 궁금해요. 네이버 부동산이죠. 도시 사람들한테 이 네이버 부동산 말고는 지역의 그쵸. 매물을 볼 수 있는 데가 너무 없어요. 없지. 네. 물론 네이버에 카페가 있어. 그 시골 매물 올라오는 카페가 있는데 그것도 너무 한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진 몇 장에 그냥 얼마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면 그 부동산을 클릭을 해요. 그 몇 개의 번호를 이제 그 부동산에 연락해서 이 매물 번호 몇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것도 있는데 이러면서 그러면 비싼 것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거 말고 네. 또 오면은 계속 보여주세요. 차로 돌면서 맞아. 귀찮게 보여줘. 귀찮게 막.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럼 다음 이러고 다음 막 이러고. 질문할 때 엄청 많이 봤어. 그런 걸 보러 다니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뭔가 실망감 같은 건 없으셨어요? 사진에는 집만 있잖아요. 근데 집도 중요하지만 그 집 주변의 마을, 동네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그
도시에서는 그냥 집을 많이 보고 막 네. 방사진을 보게 되는데 시골집은 저희 신랑이 항상 그 네이버 지도 켜가지고 로드뷰로 그 마을을 보고 그쵸. 도로 환경 보고 언덕이나 경사도나 그러니까 이런 중요하다. 이런 것도 네. 보고 뭐 축사가 어디 있는지 가장 중요한 맞아, 거죠. 맞아, 축사, 맞아, 돈사 맞아. 위치. 물론 축사는 생각보다 냄새는 안 나는데 돈사는 좀 심하거든요. 돼지. 돼지 위에 스카이뷰로 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이거 지붕이 쫙 커. 이거 공장인가 축사인가 이래. 그런 거를 확인해요. 여름철이나 비 올 때 좀 가볼 필요가 있어요. 물 셀 수도 있고 건축 대장이랑 다를 수 있고 이 집도 확인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있죠. 예. 배수관도 안 돼 있고 정화조도 안 돼 있고 뭐 정화조가 안 돼 있다고?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집을 구하는 사람들도 일단 보고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맞아. 실제로 토지 대장 아니고 맞아. 건축물 대장. 네. 예, 그런 거는 이제 매물 사이트에 안 나오는 정보니까 비 오는 날, 더운 날 가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와서 알게 된 게 음. 여기는 정말 사람을 통해서 다 정보가 이루어지는구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는구나. 맞아. 이장님한테 소스가 다 있다. 이 마을에 남는 집 있어요? 파는 집 있어요? 하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차 태워서 돌아다녀 주시기도 하고, 물론 이장님마다 다르겠지만 네. 그러면 그 마을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짱 할아버지. 그럼 뭐 동네 어귀에 뭐 무슨 상회 이런데 이제 가서 이제 여기 뭐 이장님이나 뭐 집 혹시 마을이 너무 예뻐서 그런데 네. 집 좀 보고 싶은데 누구한테 연락드리면 될까요? 그럼 뭐 한번 연락하면 되죠. 가보세요. 저희는 부동산 통해서 거래 이걸 네. 하셨어요? 네. 집을 샀는데 아. 와서 이제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어요? 아이고 그 도둑놈들이네. 우리 집이 괜찮은 데 있는데 왜요? 여기 사지. 여기 안 살게요? 누구 친구 없어? 이래. 이런 진짜 경우가 맞아. 그걸 이제 다 계약하고 여기 사실 때 들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그전에는 모르죠. 우리가 동네 사람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장님 통해서 얻고 싶은데 사실 뭔가 이장님이 선뜻 뭔가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외지인이고 와서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진짜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살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약간 경계하는 분위기? 있죠. 그래도 이장님을 통해서 집을 찾아보는 게 더 안전한 방식이겠죠? 당연히 사람을 통한 거니까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귀농귀촌 협의회라든지 아니면 면사무소로 가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면사무소에 가면 전입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 면사무소 가서 이 마을이 너무 예뻐서 그런데 혹시 뭐 도움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면사무소는 사실 그렇게 마을 짱인분들이랑 다 관계를 그렇죠. 맺고 있기 때문에 음. 면사무소 통해서 가면은 잘 대해주실 수밖에 없기도 하고 거기서 만약에 내가 마을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지역은 정해졌다라고 할 때는 지역의 귀농귀촌 협의회에 전화를 해서 저 이쪽 지역에 생각이 있는데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냐 하면은 마을별로 좀 소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그쵸. 귀농귀촌 협의회는 어쨌든 이 전체를 좀 포괄하고 있으면 그쵸. 지역을 네. 좀 연결해주는데 수월한 곳이. 그쵸. 그쵸. 귀농귀촌 협의회 사람들은 다 타 지역에 살다가 여기로 맞아, 이제 맞아. 먼저 이주를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텃세 경험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선배 개념인 거죠. 더 도와주고 싶고 아마 그럴 거예요. 지역으로 이주하는데 두 분 의견이 아까 되게 일치하셨던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뭔가 우선순위나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는 있잖아요. 저희가 이 집을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느냐면 막 20집 가까이 보고 나서 시골에 이렇게 우리 마음에 드는 데가 없나? 우리가 사실 너무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어요. 네. 마당 있고 집도 괜찮고 뭐 마을도 가깝고 이게 없구나 이런 게 생각보다 잘 그랬는데 마지막 집이다라고 생각했던 곳이거든요 여기가. 맞아. 근데 이제 제스가 이 집에 도착하기 전부터 지도만 보고 나 이 집 참 마음에 들어 이 마을이 좋아 보지 않았는데도요 실제로 로드뷰로 네. 초등학교 가까이 있고 뭐 쌩쌩 달리는 도로가 가까이 있지 않고 민가 가깝고 면사무소 가깝고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 참 괜찮을 것 같아 기대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을 도서관 있고 편의점 그래도 보건소 옆에 있고 근데 저는 생각보다 그런 걸 중요시하는 사람은 또 아니었나 봐요. 그냥 차 있으면 가면 되는데 전 집이 중요했어요. 네. 내 뭔가 로망
근데 이 집에 딱 문 열고 들어와서 제가 할머니한테 저희가 할게요 이랬어요. 상의 안 하고. 맞아. 거의 한 1분 만에. 그냥 문 1분도 안 열고 걸려. 들어와서 이거- 대문 열고 들어오고 현관문 딱 열고 들어와서 저희가 할게요 이랬어요. 심장이 막 너무 뛰는 거예요. 이 집을 보는데. 여기 안에 보지도 않았는데도요? 여기 그 딱 이 이 문을 공간에. 열자마자 당장이라도 누가 이 집 할게요라고 달려올 것 맞아. 같고 그렇지. 그래서 안돼. 우리 빨리 내가 계약금이라도 할 거야. 보내자. 깎지도 않고 내가 할 거야. 그게 깎지도 않았어 진짜로. 왜냐면 이 집을 뺏길 것 같은 거예요. 이 집은 내 집인데 맞아. 조급했죠. 네, 아무튼 이 집을 보고 제가 계약하겠다고 뱉어버렸고 뱉은 다음에 여보 괜찮아? 이랬는데 이미 해. 아주 괜찮아. 너무 좋아 이제. 원래 이게 티내면 안 된다고. 그쵸, 맞아요. 맞아. 네, 좀 이미- 웃음도 드리고. 네. 그지. 너무 티냈나 봐 우리가. 우리 그래서 돈을 좀- 오히려 더 불렀어도 우리가 그래서 좀 뜯긴 게 있잖아. 많이 담배값도 뜯겼지. 뜯기고. 우리가 이제 뭐 치수 이렇게 재야 되고 맞아, 그런 거 맞아. 해야 되잖아. 네. 올 때마다 뭐 담배값 줘야 돼. 담배값 달라고 할아버지가. 진짜. 담배는 안 피시는데요. 일단 챙겨드려야 되는 게. 그런 아까 집 얘기를 해주셨긴 했는데 지역으로 이주를 결심하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매물 찾기죠. 그리고 집 내놓기. 그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네. 살던 집이 바로 안 나가요. 그러니까 집을 맞아. 보는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쵸, 네. 언제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네. 찾을지 모르니까. 맞아. 근데 마음에 드는 집을 딱 찾았어. 그럼 당장 그런 돈 달라고. 잔금이랑 그쵸. 네. 근데 또 이제 집은 또 맞아. 안 나가. 그럼 또 그때부터 돈 빌려야 돼. 집 찾고, 집 내놓고, 돈 빌리고, 집 사고. 저는 이제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그 부동산에 내놨는데 전혀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낮춰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니까 빌라는 1년 넘게 걸린다. 지금 안 나간 거 너무 많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주 날은 다가고 돈은 빼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를 더 미룰 수는 없었다. 미룰 수 없죠. 네. 왜냐면 여기는 빨리 공사가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그 2달 안에 집을 나가는 보장이 없으니까 속이 막 막 엄청 타더라고. 힘들어지는 거야, 뭐. 가격을 우리 500 낮추고 또 500, 또 500 낮춰야 되나 막 이러고 막 그러다가 너무 안 돼서 우리가 막 플래카드 현수막까지 집에 플랜카드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걸었어요. 집에 걸고 뭐 보러 부동산도 오시라고. 부동산도 막 세 군데 막 내고 막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도 있었어요. 플랜카드하고 여기 집 계약하고 수령 분명히 어려운 게 되게 많았을 것 같고 건축물 대장도 얘기하셨고 막 배수구 정화조 얘기하셨는데 정말 힘들어요. 집 짓는 것도 힘들지만 집 수리하는 거 특히 이 시골에서 집을 네. 고치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닐 것 집 같아요. 짓는 거는 한 10년 냈고 맞아. 집 수리하는 거 5년 넘는 거 같아요. 근데 마을에서도 떨어진 외곽에서 정말 조용한 데서 하는 거면 이 정도로 스트레스 받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공통적으로 시골에서 이제 시골집을 고친다는 건 자재를 구하기도 어렵고 운반도 어렵고 내가 원하는 공사를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는 공통적으로 이제 겪는 문제라면 저희는 민가랑 좀 붙어있는 마을을 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젊은 사람들이 오는다고 하는데도 그런 그러니까- 컴플레인을 제기를 그러니까 해요. 보통은 이제 시골 마을에 애기 있는 젊은 네. 부부가 간다 그러면 환영해 주고 환영하고 같이 안 와?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죠. 대부분 환영해 주죠. 근데 물론 알 수 없지. 왜냐면 텃세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건 집 수리에 대한 질문인데도 이 텃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 소음에 대한 피해라든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 조용한 마을에 와서 어떤 걸 하려고 괜히 우리 마을 쑥대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도가 다들 높고 그쵸? 네. 그리고 사실 저희는 시골에 와서 그럼 예쁜 카페도 하면서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단순하게 꿈꿀 수 있잖아요. 근데 막 할머니들 여기 카페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주차 여기 이거 하면은 손님들 오면 안 된다고 손님 외지인오면 보면 여기 옥상 절대 올라가지 말라고 우리 집 다 내려다 보인다고. 그렇구나. 그래서 절대 못 올라가게 해요. 저희도 안 올라가고. 담장을 맞대고 있는 그 집 주인 사는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사, 그러니까 우리는 안양에 있고
여기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 이제 계속 전화가 와요. 뭐 어쨌든 옆집에서 와서 맡겨놨을 뭐, 텐데, 그쵸? 예, 욕하고 옆집에서 와서 뭐 민원 걸고 그래서 우리한테 동영상 찍어가지고 막 보내주고. 쌍욕하고 그럼 집에 우리- 낙서하고 예. 진짜 너무 저희 막 울면서 여보 나 안 갈래 나 포기할래 근데 집을 샀잖아 이러면서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우리가 가서 해결할 수 없는데 계속 그런 컴플레인이 이제 오고 막 시청에 밀어넣었다 그러고 뭐 목 잡고 와가지고 뭐 나 이거 병원 갈 거다. 병원 갈 거다 병원 갔다 왔다 막 소음 근데 때문에 못 살겠다 막 이러니까. 우리가 붙어서 있었으면 어떤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맞아, 대응할 맞아. 수 있었을 텐데 지방이고 나도 아이가 있으니까 여기에 내일- 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 내 일상을 놓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에 상응하는 비용적인 것도 다시 더 커지죠. 왜냐면 오후 4시 이후에 소음 내지 말아달라 이러면 저희는 하루 동안 인부를 쓰는 게 뭐 15만 원인데 6시에 퇴근해도 되는 걸 4시에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사가 꼼짝없이 늘어나고. 뭐 일주일, 이주일이 늘어나고 그리고 저희가 뭐 하나 하면은 와가지고 민원 넣고 이러니까 저희도 막 스트레스가 근데 사실 그게 법적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할 권리는 없는데 이게 약간 도의적인 문제인 거죠. 그쵸? 네 그리고 네. 저희도 다시 민원을 제기를 해도 네. 면사무소 자체가 뭐 막 아, 도시의 그런 맞아. 행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 어. 아유 그 아저씨 그 아줌마가 또 그랬어요 아유 어쩔 수 없어 약간 이런 거예요. 가서 원만하게 이름도 다 알아. 원만하게 잘 해결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네. 포기를 어떻게 했냐면 그래 여보 가만히 있어 내가 기어다닐게 이러고 제가 그 민원 가장 많이 넣는 집들을 네. 찾아가서 사고를 다 아, 죄송해요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막 이러면서 사고를 갖다 맞췄어. 사고를 그때 아프셨다고요? 이거 고아 드세요. 아 진짜. 그래 일단 내가 오자. 왜냐면 이거는 비용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 달릴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에 어르고 달래기 방법을 선택을 했었죠. 효과가 있었나요? 효과가 있어요. 민원을 넣었던 그 엄청났던 사람은 뭐 한 5일 동안은 저희가 밥을 안 차려 먹었어요. 다 갖다 주셔서. 김밥 싸서 갖다 주시고. 근데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지역적으로 멀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대응이 안 없잖아요. 됐던 거. 그렇기 때문에 이장님이나 여기 아는 사람이나 이렇게 있으면 그 있다는데 한번 가주세요. 맞아. 뭐 얘기 좀 해주세요. 가 되는데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을 안 해줄 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쵸. 공사하는 사람도 외지인이고 집 사는 사람도 맞아. 외지인이니까 그냥 이 동네 사람은 그냥 시끄럽고 불편하고 먼지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그냥 딱 이웃된 집을 그냥 미리 돌면서 우리 이사 올 사람인데 좀 잘 부탁드리고 번호를 주고 우리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연락을 달라라고 했으면 사전에 그렇게 그런 마찰이 좀 덜했을 거예요. 그랬을까? 이제 그 이주 결심했을 때 사실 대기업 다니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나의 경력이나 이런 게 아깝진 않았어요. 제가 9년 차 음. 됐었는데 아깝지 않았어요. 회사 다니면서도 전 항상 생각한 게 5년 후에?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좀 갑갑하더라고요. 월급은 받지만 미래는 뭔가 잘 먹먹한 그냥 맨날 모니터 앞에 시야가 가린 그런 느낌이었는데 시골이 저한테 새로운 기회를 준 것 같아요. 회사에서 쌓은 경력은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 사업으로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이제 길을 가는데 아마 서울에서나 안양에서 했으면 이 비용이 좀 비쌌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뭐 임대료나 뭐 이런 것들 다 비싼데 시골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아가면서 경력을 지금 쌓고 있는 거죠. 개인의 능력, 개인의 경력을. 그래서 회사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자로서의 마인드를 우리가 그렇죠. 갖게 됐잖아요. 네. 모든 사물을 보고 어떤 뭐 건물을 봐도 맞아. 저희 신랑은 식당 가면요 병 만지면서 단열이 사실 언젠가는 회사를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언제냐, 이르냐, 느리냐, 뭐 어떤 계기냐의 각자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조직에서 시작을 해서 개인으로 나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숙명인데
이 노동자로 살다가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자 입장이 되다 보니까 좀 시야가 많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돈은 뭐 회사 다닐 때 월급보다 많이 벌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갇힌 생활에서 나와서 생활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좋아요. 네. 이제 실제로 와서 해보니까 다음 사람이 뭔가를 한다면 아, 이런 거는 찾아보고 지원 사업에 좀 지원해봤으면 좋겠다 라던가 뭐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이 세 가지 키워드면 좋은 것 같아요. 청년, 창업, 여성. 근데 따로 있는데 네. 이 세 개가 다 따로 노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지원할 때 이 두 개가 가산점으로 같이 붙어요. 맞아요. 아주 좋죠. 네. 시골에 가면 농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통 맞아.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시골 농사라는 키워드를 좀 떼놓고 생각할 그렇지.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골로 간다 그러면 다들 농사해 맞아요. 뭐지요? 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떼놓고 생각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걸 떼놓으면 사실 더 일거리도 많고 할 게 많으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송이 농장하는 분은 제가 이 주변에만 3분을 알아요. 근데 책방을 하는 분은 없어. 뭐 그런 식으로 그 사업이라는 게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가지고 오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지원해 주려고 하고. 맞아. 없기 때문에 유일하기 때문에 또 지원을 해줘요. 예를 들어 발레학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긴 경쟁이 없어요. 그냥 발레라고 하면 다 한 선생님만 사람이. 얘기해. 어. 기타라고 하면 다 한 선생님한테 배웠고. 맞아. 좀 그런 게 있어요. 맞아. 다 알겠다, 그쵸? 다 뭐 알죠. 하면 다 주변에 다 알아요. 알고. 다 알아요. 버거킹 하는 사람도 한 달에 걷는 거 알아요? 진짜 정말 시골은 소름 돋아요. 그리고 어떤 생계 활동이 저는 지방에서 가장 누리고 있고 가장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원하는 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크진 않더라도 정말 가치가 다른 돈을 저는 처음 느껴봐요. 맞아요. 저는 연극을 전공을 했는데 서울에서는 연극 무대 한번 서려면 돈이 더 들죠. 대학로에서 그냥 몇 년 굴러야지. 청춘을 팔아서 이제 그냥 연극 무대 경험을 사는 건데 이곳에서는 제가 좋은 대학교도 아니고 지방에서 연극을 전공했다는 자격 하나로 올해 보령에서 운영된 연극은 진짜요? 제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배우하고 연출하고 가르치고 이제 교사 강사하고. 연극으로 벌어먹고 살 수 있다고 사실 생각 못 해봤거든요. 워낙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유일해. 공방이라는 것도 사실 내가 원하는 재미있는 일이고 연극도 내가 재미있어 하는 일인데 야 이게 돈이 돼? 아 너무 즐겁다. 여쭈고 싶었던 질문 바로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연극 활동 궁금했었고 그리고 저는 약간 들으면서 왜 지방에 이런 연극을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있을까? 약간 생각했는데 그게 또 다른가 봐요. 근데 그게 네. 도시에서는 연극을 보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내가 돈을 버는 형태라면 네. 이곳은 연극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줘요. 문화 지원 사업이죠. 네. 어떤 소비자로서 나오는 돈을 우리가 벌고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지자체나 중앙기관에서 이제 지방에 내뿌려지는 돈을 많이 타먹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타먹으려면 너 얼마든지 타먹을 수 있는 그런 타먹는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거리가 많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방은 사람이 귀하니까 사람한테 이제 투자를 많이 해서 너 이 분야에서 뭐 이걸 해줄 수 있어? 이 분야에서 우리 문화 공연 사업을 해줄 수 있어? 그렇게 이제 사람을 많이 이제 키우는. 그치. 근데 도시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경쟁자가 너무 많아. 많지. 맞아. 너무 많지. 이미 꽉 잡고 있어 이미. 어떤 약간 이런 단어 저도 쓰고 싶지 않지만 자기 효능감의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맞아요. 그쵸? 근데 제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저희 신랑이랑 항상 얘기하는 게 편한 게 많은 건 도시고 네. 불편한 게 없는 게 시골이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이다. 어떤 도시에서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에 돈을 쓰고 찾아다니고 줄을 섰다면 여기는 그냥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한테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로 행복한 거 있잖아요. 누라야, 조금만 조용히 해줄래? 고마워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을 때는 뭔가 더 해야 행복한 생각을 의뢰하잖아요.
근데 나를 불행하게 했던 거, 나를 불편하게 했던 것들과 그게 멀어지니까 그 자체로 그냥 에너지가 차는 것 같아요. 뭐 일하면 뭐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뭐 소음 이런 거에 막 스트레스 받으면 또 그만큼 채워야 되니까 뭔가 이제 그렇지. 써서 내가 돈을 써서 채워야 되는데 여기는 에너지 방전을 해서 빼가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좋다. 여기는 심는 게 내 땅이에요. 도시에서는 집을 예쁘게 꾸며도 어차피 팔 거고 네. 회사에 공을 들여도 어차피 내 것이 아니지만 아니지. 여기는 내 땅에 내 작물을 심고 내가 지금 만들어내는 나의 어떤 노동들이 나의 경력, 진짜 나의 어떤 능력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온전한 내 땅에 내 것을 심어서 내가 무언가를 캐는 그 과정이 참 좋죠. 네. 네. 좋다. 너무 말씀해주신 거 너무 와닿고 진짜 명언인 것 같아요. 명언 제조기. 그리고 대기 없는 삶. 여기는 소아과가 그지 바로 넘어가면 대기도 되겠다. 없고 소아과도 많아요. 아 진짜요? 일단 전체적으로 아기 키우기 너무 좋죠. 좋은 곳이에요. 네. 그 왜 특활비라고 해서 아이 데리고 뭐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 아 그거예요. 뭐 연 얼마씩 내면 이제 야외 활동. 맞아요. 영어도 뭐 하면 실내에서도 네. 뭐 추가되고 이런데 없어요. 전혀 아 없어요. 진짜요? 네. 뭐든 여긴 다 네. 지원이. 네, 따로 지원이 돈 정말 낸 거 한 번도 많고 없어요. 한 번도 없고 정말 체험학습 많이 가고 통학버스 다 오고. 다 오고. 네. 진짜요? 네, 다 오고. 대기가 없어요. 대기를 안 걸어도 돼요. 우리 기다리고 있어 그냥. 우리 공립유치원 다니시잖아요. 괜찮아요? 공립유치원 다니는데 공립유치원도 대기 없이. 그냥.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수업 나가보면 예술활동을 정말 많이 해요. 애들이 학원을 안 다니고 약간 우리 때는 방과후 방과 느낌 활동 같이. 인데 그때 저는 방과후 때 돈 냈었거든요. 맞아. 그냥 다 돌봄교실로 그냥 이어져. 학교 정기 그대로. 수업처럼. 맞아. 그러면 저희도 공방을 하잖아요. 그럼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서 아이들한테 다 수업해주고 체험해주고 그러면 학교에 지원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아이들이 매일 만들어서 가고. 소아과 차로 가면 14분 거리. 종합병원 10분. 어. 종합병원에도 소아과가 있어요. 종합병원, 초등학교, 편의점, 대형마트 이렇게. 근데 그게 딱 보령이 다 만족하는. 우리 홍보대사 시켜줘야 돼. 솔직히. 그렇다. 진짜 그렇겠네요. 보령 와보령. 혹시 그 불편한 점이나 뭐 이런 건 그런 불편한 불편한 점 점도 여기 너무 많죠. 벌레가 많아요. 벌레가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사람보다 벌레가 훨씬 많아요. 둔해져요. 네. 너무 많아서 차 없이 이동이 안 돼요. 음. 근데 차가 한 대면 안 돼요. 개인별로 다 필요해. 이 사람이 나가잖아요. 차 타고 나가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빠 너무 여자 같아. 버스가 1시간에 한 대 와요. 네, 여자 같구나. 네, 지금 남자예요. 그리고 이제 뭐 시골이라기보다는 이제 시골 집에 살아도 불편한 거는 이제 좀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단열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시골에서도 그 아파트가 있거든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안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단독주택 시골집을 살다 보니까 그 기름 난방비가 많이 들고 전기세 좀 많이 들고 여기는 뭐예요? 그 도시가스예요? 도시가스 없죠. 없어요. 네, 기름 보일러. 기름 보일러예요? 기름 보일러인데 또 요즘에 그 유류세가 높으니까 또 난방비가 좀 많이 들죠. 네. 그럼 혹시 이렇게 지역으로 이주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가장 중요한 점은 진짜 가고 싶으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낭만이 아닐지. 벌레 보면 소스라치고 어두운 거 싫고 뭔가 사람 없고 배달 음식 안 되고 이런 게 사실 삶에서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시골에 오면 고쳐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당장 경제적인 것도 항상 걱정이 들고 막 집안 밖에도 사실 그 낭만적인 것들이 다 쓸어내야 되는 내 손이 필요한 것들이고 이런데 계속 돌봐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죠. 내 땅이 넓어지니까. 근데 그런 나의 선호도를 확실히 알아야 하겠구나. 되게 중요한 말 같아요. 여울님 진짜 중요한 말 많이. 명언 제조기. 사모님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약간 보탬. 약간 보탬. 애기를 데려오겠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할 때 진짜 아. 중요한. 근데 결국에는 경제 활동인 것 같아요. 사실 회사라는 데서 내가 먹고 살고 있으면 여기서 멀어지는 것 자체로 이미 힘들잖아요. 결국에 이제 지방으로 올 때도 내가 무엇을 먹고 살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게 해결돼야 지역을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지방이 됐든 외국이 됐든 이제 결국에는 저는 이제 여기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지방의 인프라가 부족한 게 교육 인프라가 좀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일러스트라던가 아니면 캐드라던가 이런 걸 배우려고 해도 배울 데가 없어요. 수업이 없어. 그럼 또 대도시로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대도시는 대전까지 가요. 천안 뭐 천안이나 아. 대전이나 1시간 반을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서울이나 뭐 수도권에는 그런 교육하는 데가 많잖아요. 맞아. 그러면 내가 목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퇴근하고 목공 수업을 거기서 익혀서 자격증을 따와서 여기서 이제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개인으로 됐을 때 나의 능력은 어디까지 무엇인가? 아,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결국에는 이제 개인 능력을 쌓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그러니까 먼저 가기 전에 스스로 좀 고민해보고 점검해보면 그쵸.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결국에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걸 돈 벌 수 없을까 했던 것들을 지금 지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나왔네. 우와. 한마디 한다면 젊을 때 아이 있을 때 IQ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젊을 때 오히려 농촌에 살고 웬일이야. 너무 귀여워. 그리고 우리 나이 많이 들었을 때 병원이 가까워야 되는 그런 지방에 있을 때 노년 됐을 때 아파트 도시에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예. 하고 싶은 네. 말. 네. 이제 그거 마지막으로 하고. 사실 저는 삶의 종착지에 너무 빨리 온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삶에 가장 가깝지만 너무 젊을 때 왔다 라는 생각은 있어요. 후회하진 않지만 도시에서 내가 회사도 다녀봤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해봤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도 인정받는 거지 어떤 자격지심이 있어서 시골로 내려가고 싶은 거라면 오히려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말인 것 이거 같아요. 이거다. 네. 잘 풀어서 해볼게요. 네. 웃기는 이거다. 마라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